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내디뎠던 순간이 있다면 그 선택은 이후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나요?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따라갈 용기를 가질 때마다 당신은 51번째 주도권의 보털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이것은 잘 다져진 선로를 벗어나 자기 내면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51번 유전자 키 3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봄꽃들이 활짝 핀 요즘 제 마음도 활짝 피었습니다. 지난주에 뜻이 맞는 분들과 재능 기부형 동아리를 결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 후 맺은 결실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그 자리에 섰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꽃피우고 싶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의욕으로 매일 아침 눈을 떴고 그 활력은 내 삶 전체를 지탱하는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아끼던 일터에서 저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리더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그를 거울 삼아 비춰본 내 안의 가치가 요동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의 견고한 수직적 질서와 권위적인 방식들은 역설적으로 제가 그동안 모호하게 품어왔던 수평적 존중과 진실함이라는 가치를 선명하게 일깨워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체가 분명해졌고 제 안에서는 그것과 섞일 수 없는 투명한 신념이 더 단단하게 응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환경에 저를 맞추며 유연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법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시간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무엇을 감내할 수 있고 무엇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내면의 거부감은 저를 괴롭히는 통증이 아니라 제 영혼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결국 그 완고한 벽 앞에서 느꼈던 묵직한 진동은 남들의 기준이 아닌 오직 나만이 세울 수 있는 삶의 마지노선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준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저를 무너뜨린 충격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형체를 가장 분명하게 빚어준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퇴사를 결심하고 그 문을 나서던 날, 제 마음을 채운 것은 해방감보다는 기묘하고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해서 찾았던 일을 내 손으로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뼈아팠고 불확실한 내일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누군가 짜놓은 부조리한 무대 위에서 억지로 배역을 맡아 연기하던 삶을 끝내고 이제 내 가치를 온전히 담은 문장으로 내 인생을 다시 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 두려움을 천천히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나를 가두고 있던 좁은 벽을 부수고 이름 없는 땅으로 등 떠밀어준 가장 시리고도 따뜻한 축복이었습니다. 퇴사 직후 제 몸 안에는 강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갈 곳이 정해져 있고 누군가 내 시간을 사주던 익숙한 체계가 사라지자 평소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줄이 갑자기 풀리며 오히려 그 공백이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이제 우리를 지켜줄 울타리는 어디 있느냐고 아우성치는 생존의 공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홀로서기를 시작하며 저는 처음으로 내 몸의 주권이 온전히 저에게 있음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스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봐 늘 부족함을 느꼈고 그 불안이 호흡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 나라는 존재 자체로 타인과 수평적인 연결을 맺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호흡도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 막막한 안개 속을 걷는 동안 제 안에서는
아주 천천히 새로운 에너지가 차올랐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몸을 움직여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재능 기부로 나누며 실력을 다지는 과정은 화려한 도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흙탕 속에서 발이 닿을 단단한 지반을 한 뼘씩 찾아 나가는 적응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 8개월은 제 몸속의 피를 남의 비위를 맞추는 액체에서 나의 가치를 실어 나르는 연료로 바꾸는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나로 살고 싶은 엔진에 처음으로 시동을 건 이 변화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마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자리에서 마주한 세상은 처음에는 혼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이야말로 내가 직접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광활한 캠퍼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홀로 서게 된 촉이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나는 이제 무엇으로 증명되는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이 막막한 자유 속에서 제가 선택한 방식은 남들이 만든 구조에 다시 저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직접 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고유한 시각과 통찰을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지 고민하며 머릿속에만 머물던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일을 함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임을 구성하고 사람을 모으는 과정은 저에게 일종의 실전 번역과 같았습니다. 제가 믿는 가치를 구성원에게 설명하고 진실을 말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줄 때마다 제 안에 모호했던 생각들은 비로소 명확한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딛는 한 걸음은 단순한 생존의 몸부림이 아니라 부조리한 질서에 균열을 내고 나만의 전원을 세상에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만의 지도를 그릴 때 비슷한 고민을 하며 길을 잃은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이정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8개월간의 고독한 번역 작업은 그렇게 저를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틀을 깨고 홀로 서기를 했던 그 선택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 사건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벼락이었습니다. 퇴사라는 결단은 낡은 질서 속에 안주하던 주변 사람들에게 당혹감이면서 동시에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각성의 신호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 번개의 파동은 제가 동료들과 함께 일궈낸 동호회라는 새로운 생태계 안에서 더 정교하고 따뜻한 빛으로 산란할 것입니다. 과거의 조직이 수직적 위계를 위해 존재했다면 지금 제가 숨쉬는 이 공간은 수평적 혁명의 실험실입니다. 뜻이 맞는 이들을 모으고 각자의 재능을 대가 없이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착한 봉사가 아닙니다. 기득권과 권위가 없어도 각자의 고유한 천재성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판을 짤 수 있는지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실존적 투쟁입니다. 동료들과 마주 앉아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변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충만감이 올라옵니다. 제가 먼저 안전한 길을 버리고 이름 없는 땅으로 나와 스스로 길을 낸 그 경험이 나에서 우리가 되어 퍼질 때 기존 질서의 답답함을 느끼던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 것입니다. 이 균열 사이로 그들 각자가 품고 있던 자기 삶의 주도권이 눈을 뜨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인생에서 마주한 가장 짜릿한 도약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통제하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지 않아도 각자가 가진 독특한 빛이 서로를 비추며
거대한 은하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타인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매 순간이 나 자신을 깎아내고 다시 세우는 훈련의 장이기도 하니까요. 한때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리더라는 벽은 역설적으로 타인의 벽을 부드럽게 허물고 진정한 연결로 이끄는 귀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내 삶을 뒤흔들었던 천둥소리는 이제 은은한 여운이 되어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이고 때로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 안에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는 고요한 중심이 생겼다는 감각입니다. 모든 소동이 잦아든 지금 제가 마주한 것은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칠 때 내 안에 비어있는 중심으로 내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회복의 가능성입니다. 예전에는 파도를 피하느라 급급했지만 이제는 수면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줄 아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서도 때로는 예전의 방어 기제가 튀어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8개월 전 결단의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 문을 열고 나왔다는 자각은 혼란의 숲에 길을 잃을 때마다 저를 다시 집으로 안내하는 북극성이 되어줍니다. 51번의 에너지가 가져다준 진정한 선물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번개가 한번 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예기치 못한 형태로 다시 찾아오겠지만 그 섬광이 찰나의 순간에 내 삶의 지형도를 환하게 비춰줄 것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겠습니다. 번개가 지나간 이름 없는 땅 위에 발을 딛고 서서 저는 오늘도 저만의 박자로 삶을 지속해 나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다시 휘둘려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를 깨우는 법을 알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 불완전함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삶에 던지는 모든 충격은 내가 누구인지 일깨우는 가장 정직한 북소리이자 나를 깨우는 다정한 속삭임입니다. 저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를 뒤흔드는 번개의 충격조차 기꺼이 껴안을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공유합니다. 이 소동이 지나간 자리에 자기만의 고유한 싹이 돋아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